저는 며칠 전에 며느리를 맞이하였는데 앞으로 손자를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태교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낳아서 많은 어리석음으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을까요? 지금 며느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또 집 앞굴란으로 며느리가 골랐습니다. 수행은 자기를 바꾸는 게 뭐다? 수행이지. 남편을 어양 좀 바꿀까, 며느리를 어양 좀 바꿀까, 자식을 어양 좀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하면 수행이 아니다 말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수행. 그러나 이제 여기서 또 좋은 점은 자기가 살아보면서 자기가 이제 인생을 다 지나놓고 보니까 결혼생활, 부부관계든 자식이든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아들과 내 후손들은 어때요? 나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을 또 이게 아주 가력하고 좋은 뜻이다. 그래서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할 때는 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현재죠. 이 현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미래가 어때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결정이 나죠. 그런데 이 현재는 또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냐 여기 따라서 또 어때요? 현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애를 써도 과거에 지은 습관이 있거나 어떤 의미 있거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과거에 내가 담배를 피웠으면 지금 담배를 끊겠다 해도 그 담배 의미 그 현재 내 생각대로 하기가 어렵게 영향을 준다. 지금부터 부부관계를 좀 잘해보겠다 이래 마음을 내가 오늘부터 착실하고 싶어도 과거에 내가 승진되고 못되게 한 그런 의미 있어서 나도 잘 안 되지만 또 내가 마음을 내가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해도 남편이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그때 에이그 웃긴다 이래가지고 믿어주지가 안해. 그러니까 혼자서 몇 번 하다가 어때요? 에이그 내 혼자 한다고 되나? 이래가지고 집어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로 인해서 현재가 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것처럼 사람은 내가 알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 살아보면. 그래 이게 왜 그럴까 이걸 내가 다 책임지려니까 내가 좀 억울해. 그래 이걸 사람들이 전생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뒤맡겨버려. 아시겠어요? 전생에 내가 무슨 일을 지었긴데 저 사람하고 무슨 원수가 됐긴데 내가 이럴까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이 전생이라는 게 언제를 기준으로 할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언제? 생일날 이전날? 생일날 이전날도 뱃속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러면 만약에 생일날보다 이틀 전에 뱃째가 제왕절개수술에 아기가 나왔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8개월 전, 7개월 전, 6개월 전, 5개월 전, 3개월 전 그럼 1개월 전, 1개월 때는 뭐 그냥 물덩어리 같은 거 그런 거 고깃덩어리 같은 그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 그냥 태어나기 전 이렇게 말하지 태어나기 전이라는 게 도대체 또 언제부터를 말하냐 이래 따져보면 참 애매모호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정자가 난자가 결합한 수정란이라는 게 무슨 계란같이 그냥 조그만한 세포 하나인데 그 이전은 전생이고 그 이후는 현생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때 메모하다. 근데 이런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하냐? 사람 몸뚱이를 자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몸뚱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전생이다, 우생이다 하는 몸뚱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몸뚱이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정신을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과거를 돌아가 기억을 한번 하려고 해봐. 기억을 하려고 뒤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면 억지로 기억을 해가지고 열흘을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기억을 해도 3살 밑에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만 24개월 전에 거는 기억이 안 난다. 3살 이전. 그러니까 그 전혀 나로서 모르는 일이다. 그 모르는 일은 사실은 전생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건 알 수가 없어. 왜 그럴까? 그때까지 형성된 것이 자아가 돼가 그걸 기초로 해가 사물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인식의 주체가 형성된 거는 현재 이 인식 체계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이 전생이다. 이래 볼 수 있어. 자, 그것이 이제 내가 있기까지의 과정이다. 현재 나의 뒤로 돌아가서 나도 모르는 그 이전의 세계, 거기까지, 그 이후부터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지만은 어쨌든 나도 거기에 대응을 하니까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참 내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억울하다. 나도 모르는 일이니까. 자, 이거는 누가 이렇게 이 나도 모르는 일,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다시 3단계로 나누면 첫째는 입태, 즉 아기를 뱃속에 갖게 될 때 어떤 아기를 갖게 되느냐. 두 번째는 뱃속에서 아기를 키우는 과정, 이걸 말한다 태교. 그 다음 아기를 낳아가지고 요 3살 때까지 키우는 과정.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입태. 이거는 씨앗을 딱 심는 것과 같다. 그 다음 태교는 살을 틔우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3살까지 키우는 거는 살을 틔워서 떡잎이 나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 콩인지 팥인지 굽을 뗄 정도까지 키우는 것이다. 그래 이제 바깥에다가 자 묘목을 옮겨 심으면 그때부터 어때요?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각자 자기의 인연이 있다. 즉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 날 초대를 한다 할 때도 부부가 난 내 아는 대로 너는 네 아는 대로 초대한다 하면 사람들이 서로 몰라. 내 아는 사람 중에 너도 아는 사람 중에 공통점이 있는 사람 이렇게 초대를 하면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사람이 되겠지. 그러니까 적어도 두 사람의 인연이 공통적으로 있는 영가가 어때요? 입태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냐, 저 남자와 결혼하냐, 저 남자와 결혼하냐에 따라서 틀린다 이 말이에요. 내 인연은 똑같지만은 남자 인연이나 여자 인연이 다르니까 두 사람의 공통 인연을 따르면 바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내 인연이라는 울타리 밖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남편의 울타리 밖에 아이를 낳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남편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울타리와 내 울타리의 공통부모, 여기에 일단은 나와 인연 있는 자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는 나하고 인연이 좋은 사람도 있고 뭐도 있다. 나쁜 사람도 있겠지. 즉 내가 미워하는 것도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뭐다.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도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고, 나하고 친분이 있는, 좋은 친분이 있는 사람, 나한테 은혜로운 사람도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 나하고 원수지간도 뭐다.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하고 부모 자식이 될 인연은 바로 나하고 어쨌든 원수가 됐거나 나하고 뭐다. 은혜롭게 관계가 있거나, 내가 좋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어쨌든 나한테 빚진 사람이거나, 내가 빚준 사람이거나, 어쨌든 인연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죠? 이 중에서 인연이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수천, 수만, 수백만인데, 그 중에 누가 인연이 되겠냐? 그거는 아기가 처음에 잉태를 할 때 엄마의 마음가짐, 엄마 아빠의 마음가짐하고 일치가 됩니다.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악한 인연이 그대로 오게 되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선한 인연이 그대로 오게 되고, 미운 마음을 미워하면서 남편하고나 아내하고 미워하면서 아기를 갖게 되면 미운 인연 중에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잉태가 중요해야 아니에요? 중요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날짜를 딱 받아가지고 어때요? 성인을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날짜를 봐가지고, 그리고 경치도 위치도 좋은 데 가서 두 부부가 모욕하고 기도하고, 합방할 때 밖에서 오늘 날짜 잡아가 아무 날 아무 시 합방해라 이래 정해주나 안 정해주나? 정해주고 이랬어요. 좋은 사람 낳으려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욕심을 내가지고 좋은 선대 하나 보려고, 며느리가 아기를 잘 못 놓으니까 아들 방에 넣어놓고 어디 저기 여자를 하나 구해와가 날짜를 잡아가 합방을 시키가. 그렇게 하면 그거는 날짜는 바깥으로 잘 잡았는지 몰라도 그때 그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며 행복하며 사랑스러운 마음일까 아닐까? 아니겠지.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하니까 그 여자는 바깥 날짜야 아무리 좋은 날을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명당짜리에다가 지방을 꾸몄을지 몰라도 그 여인은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게 어딨어? 이게 다 뭐냐면 바깥을 두고 하는 일이다. 비록 저 길 가다 옥수수밭에서 두 남녀가 잤다 하더라도 서로가 사랑하면 뭐 할 수가 있다?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종자가 잉태를 하느냐. 이 첫 번째 결정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어떻게 다 애기 낳습니까? 그냥 둘이가 막 성적 욕심을 좋아하다 기닥박닥 하다 보니 애 안 가지려고 할 때가 생겼어. 취업가 나까 아직 때가 멀었는데 집도 아니고 먼 사람 이래가지고 요새 애들은 막 날라면 엄마한테 10번도 더 죽다가 아시겠어요? 다 용하게 났어. 그래서 요새 애들이 다 불효한 거예요. 첫째, 잉태가 중요하다. 근데 잉태는 좀 좋게 하기가 이 외부적인 조건은 노력한다고 좋게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만 시어머니가 노력해가 날짜 잡아주고 신방 꾸며준다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 순간에도 사람 마음이라면 순간순간 바뀌나 바뀌나. 순간순간 바뀌어. 좋은 마음으로 보고 만나도 조금 여자가 남자가 좀 질게하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어때요? 막 성질을 낸다 하면 그건 막 딱 독사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행을 해서 다 마음이 서로 남자도 여자가 싫다 할 때 강제로 그래서 요즘 요번에 그 만들 때 부부라도 누가 하나가 싫다는데 강제로 잠자리 같이 하려면 뭐에 죄에 속한다? 강간죄에 있어. 근데 요번에 그거는 입법화 시킨데 뺐더만 그건 넣어야 돼. 뭐든지 지 맘대로 하려면 안 돼. 이렇게 첫째 이태인데 두 번째는 태교야.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이거는 이제 주 엄마의 영역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냐 여기에 따라서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첫째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 그럼 여러분들의 이 건강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좋고 나쁘고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 그런데 사람의 어른은 이미 신체가 다 컸기 때문에 나무로 치면 이미 다 자란 나무라. 다 자란 나무는 뭐 낫으로 좀 비키거나 톱으로 좀 비키거나 돌을 한 대 맞아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상처났다 그냥 아물지. 근데 연약한 새싹은 그러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정란이 세포가 2개 되고 4개 되고 8개 되고 16개 되고 32개 되고 64개 되고 128개 이래가 점점 늘어가. 이게 한 2달쯤 지나면 이제 눈 될 거는 거기에 전기가 모이고 귀 될 거는 거기로 모이고 코 될 거는 글로 모이고 해가 이목구비의 기초가 형성되면서 점점 이렇게 형성돼 갈 때는 아주 이 조직이 연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조직은 엄마 몸의 일부죠, 그죠? 별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하고 다투어가 속을 굉장히 상했다 하면 밥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듯이 이 아이에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영향이 있겠지. 배워 뭐 먹으면 속이 다리듯이 아이에게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술 먹으면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마약 피우면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담배를 피워도 영향이 있겠지. 왜? 내 혈관이 내 팔을 돌듯이 이 혈액이 어디로 돈다? 애기한테도 다 도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조심, 음식을 조심. 두 번째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애기가 가지게 되면 굳은 일을 못 보게 해요. 조상집에도 못 가게 하고, 사람 뭐 어디 다친 데도 못 가게 하고, 폭죽 터뜨리고 노는데도 못 가게 해요. 놀라게 돼요. 그 맞는 일. 그래서 늘 일본에서도 태교 책 보거나 우리나라 옛날에 공중에서도 그렇고 하면 예쁜 그림책 가져 이렇게 새가 논일고 하는 이런 좋은 얘기가 좋은 책도 사람이 죽었다든지 너무 슬프다든지 이런 책도 못 보게 마음이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마음이 편하게 되도록 그러려면 며느리가 남편이 도와야 될까 안 도와야 될까? 도와야지. 며느리가 수행해가 도인이면 남편이 어떻든 시어머니 어떤 상관없는데 남편이 일찍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남편이 제대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아내 마음은 그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니까 아기를 가졌다 하면 남편이 아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돌봐야 돼. 첫 번째는 누가? 아기 엄마 아내 자체가 남편이 어떻게 하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두 번째는 남편이 또 사람이란 거는 그런 존재니까 영향받는 존재니까 잘 보살펴야 되고 또 시어머니는 어떨까? 좋은 손자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안 상하도록 보살펴줘야 돼. 근데 손자는 좋게 보려고 하면서 며느리는 어떻게 한다? 구박. 이게 바보 같아. 이게 어딨어? 아이는 저기 좋은 아들을 낳으려고 하면서 지금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아내한테 욕하고 큰소리 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애기를 낳은 애기를 다 한번 봐. 맞이가 괜찮으면 결혼 초입이 괜찮아서 밑에 가는 갈수록 애가 말 안 들으면 이게 살면서 안 좋았던 거. 맞이가 이게 주로 삐뚤어지면 결혼 초입에 이게 영 뜻이 안 맞았어. 그러다가 살면서 조금 좋아지고 그래. 같은 형제라도 달라. 첫째가 이태, 두 번째가 태교.
그럼 세 번째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마치 흰백지약 같아. 그래서 빨간 물에 지으면 빨갛게 되고 노란 물에 지으면 노랗게 되고 푸른 물에 지으면 푸르게 되듯이 이 아이는 한국에 나오면 한국 사람 되고 일본 나오면 일본 사람 되고 미국에 나오면 일본 사람 되고 돼지우리에 나오면 돼지같이 되고 개우리에 나오면 개같이 되고 늑대우리에 나오면 늑대우리같이 되고 이래. 집어넣는 대로 돼.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이 형성되는 게 언제냐? 제사할 때까지다. 이거는 아이의 의지가 없어. 아이는 몸뚱이만 있지. 나머지는 전부가 다 이렇게 바깥에서 받아들여요. 이때는 학습이 아니라 이걸 각인작용이라고 해요. 각인작용부터 학습이인데 바깥에 있는 것이 들어와가 이게 탁탁탁 정보가 찍혀. 컴퓨터에 정보를 자꾸 집어넣으면 그러고 나중에 그게 온갖 작용을 하듯이.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 하는 걸 그대로 본다. 그러니까 아이의 하는 짓은 아버지를 닮았고 어머니를 닮았고 엄마를 닮았고 99%. 할머니 손에 키우면 할머니를 닮았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려거든. 또 아기를 안 낳으려면 몰라도 낳으려거든. 몇 살 때까지는 꼭 자기가 키워라? 3살 때까지 엄마가 키워라. 그거는 아기에 대한 인권이에요. 인권, 권리래. 어쨌든 좋은지 뭔지 모르지만 남 닮는 거는 누 닮는 게 낫다. 제 엄마 닮는 게 낫고 자기 엄마라야 어쨌든 이게 자연 원리로 엄마가 새끼를 가장 잘 돌본다. 그러면 수행한 보살의 아기를 키우면 좋겠죠. 보살 같은 사람의 아기를 키우면 아기도 그런 심성이 되겠지. 그때 남편이 술 먹고 행패 피우고 부부가 싸우고 엄마가 울고 하는 이게 그대로 아기의 마음에 그대로 자리 잡습니다. 아기는 그때 그게 좋은지 나쁜지 표현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는 건 놔놓고 아기가 1살부터 3살 때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딱 보고 지금 애 한 심정을 한번 봐라. 그대로다. 그때 남편한테 못 살겠다고 도망갈 생각하고 저항하고 미워했으면 지금 애가 사춘기를 딱 넘어가면 어때요? 아무 이유 없이 부모한테 저항하고 질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시키고 아기를 가진 뒤에 또 기도를 하고 또 아기를 낳은 뒤에 또 기도를 하면서 키워야 그렇게 해서 3살 때까지는 뭐 고아가 돼도 이걸 종자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땅이 조금 박토라도 어때요? 다 자라. 콘이 팥대고 팥이 콩대고 그래 하는데 그냥 저 숲에 갖다 버려놔도 타장같이 그렇게 개가 안 돼,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속에서도 아무리 돈 없는 강도 속에 과원에 자라도 착한 애들, 훌륭한 애들이 있다. 또 아무리 좋게 아무리 똑같이 해줘도 이게 또 어긋난 게 생겨요. 그건 요 종자가 여기 제대로 안 만들어졌어요. 그게 문제예요. 나쁘다 좋다 했잖아. 그 만든 대로 가는 거예요. 또 그번에 어떻게 다 잘난 것 같아요? 새로 가면 잘할 것 같지? 그때 욕심내가 이제 또 손자는 한번 잘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자 잘해본다고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면 더 낫거든요. 아시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또 니는 요래라 하면 이제 또 귀찮아진다. 그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 여기 결혼 안 했거나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사람 또는 아기가 아직 어린 사람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 아기가 크면 얘기하는 거 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종자가 심어진 게 언제 여기 나타나냐 사춘기에 심어있다가 그래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착실한 애기 맞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막 어긋나가지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연애를 내가 어긋나든지 뭐 바깥으로 집을 나가든지 친구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착하더니 갑자기 저기 친구를 잘못 사귀어 저랬나 선생을 잘못 만나서 저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런 요인이 안에 숨어 있었어. 물론 그런 친구 안 만났으면 거기 바깥으로 볼 때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어 있어.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언제냐? 결혼하면. 그래서 연애할 때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면 똑같지 않대. 다 깊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가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가만히 부모가 됐으면 자식이 하는 걸 보고 짓고라지를 할 수 있나 없나? 알 수 있어. 아이고. 내가 저기 와절로 이러지 말고 참이 기다려야 돼.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런 마음을 내네. 저기 애한테 저런 영향을 줬구나. 이래가 참의 기도를 볼 때마다 죄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엄마가 참의 기도를 자꾸 하면 인연이 바뀐다. 이걸 알면 이게 조금 한마음 잘못서가 이게 종자가 되어놓으면 나중에 고치려면 한 번 잘못한 걸 100번 고쳐도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인연과보를 알면 이제는 이런 인연을 지을까 안 지을까? 안 짓지. 누가 바보가 지는 이렇게 살겠어. 그래서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이미 일어나 버린 거는 엎어진 물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나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아이고 내가 부득이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참여를 하면 좋아지고 첫째 받아들일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나이가 들고 살아보니 이게 다 결국은 수학하는 거구나. 다 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고 사람이 순간순간 기분 따라 욕심 따라 이래 살았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교훈이 얻어져요.